이 여자가 입을 여는 순간 이 회사의 운명이 뒤집힐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청소 도중 멈춰선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곳은 회장실 복도, 그리고 회장실 안에서는 850억 달러가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중국 투자단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통역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문화적 무례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왕 회장의 진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처음 본다는 눈빛이었고 부사장은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지금 뭘 하자는 거죠?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여자가 완벽한 베이징 억양의 중국어로 왕 회장의 질문에 답하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 건물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이 이야기는 청소부가 회사를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한 사람이 기회를 기다려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이 여자의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먼저 깨어났기 때문이었죠. 깊은 잠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얕은 잠위로 현실이 늘 먼저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 9살 딸 수잔이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조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숨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묶은 머리, 최소한의 세수, 그리고 익숙한 청소복. 처음 이 옷을 입던 날,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볼까봐, 혹시 과거의 자신과 마주칠까봐.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무뎌졌고, 지금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청소복은 그저 생존을 의미하는 옷이 되었을 뿐이었죠. 새벽 4시 30분, 지하철역, 플랫폼엔 말없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 새벽 배달을 나가는 청년, 그리고 서연처럼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는 사람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같은 칸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거나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들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시야에 넣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사. 새벽 5시, 6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을 차갑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카드를 찍는 소리, 경비원의 무표정한 인사,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 형광등이 켜지며 걸레, 세제, 진공 청소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준비. 서연 씨, 경비팀장 박민호의 목소리. 60을 넘긴 그는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사람처럼 대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은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38층, 아직 아무도 없는 복도, 진공 청소기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문패 하나하나를 지나쳤습니다. 마케팅팀, 재무팀, 법무팀. 2년 동안 서연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파산 위기인지, 누가 오늘 해고될지, 누가 회장에게 버려질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청소부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회의실 앞을 지날 때 문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투자 실패하면 끝이야. 이 계약이 마지막이야. 영어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데이비드 스털링 회장이 나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친 시간 단 3초. 청소 끝나면 불 꺼두세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 이 여자는 유엔 본부 통역 부스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와 플래시 속에서 한국의 자랑이라 불리던 사람. 그리고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2024년 10월 23일 오후 2시. 폭풍 전야. 회사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로비에서부터 60층까지 모든 복도가 얼어붙었어요. 중국 투자그룹이 온다. 850억 달러. 실패하면 끝이야. 세 문장이 건물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재무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망하면 우리 다 길거리야. 마케팅팀이 대답했죠.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법무팀의 한숨. 3,000명의 운명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재무팀이 미친 듯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마케팅팀은 프레젠테이션을 10번째, 20번째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죠. 모두가 패닉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 서연은 38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경호원 10명이 엘리베이터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보안팀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서 있었죠. 회의실마다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꽃다발 재배치, 생수병 재정렬, 의자 각도 조정, 강박적인 완벽함, 필사적인 준비. 제니퍼 부사장이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탁, 탁, 탁.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통역사는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도착했어? 네, 대기실에 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제니퍼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서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표정, 뭔가 숨기고 있어. 오후 3시 정각. 첫 번째 균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의 중국 대표단. 왕리밍 회장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 위험 있는 풍채. 하지만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5명의 수행원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차갑기만 했죠. 눈빛에 불쾌함이 서려 있었어요. 데이비드 스털링 회장이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왕 회장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악수? 왕 회장의 손길이 차갑고 짧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마지못해 하는 듯. 데이비드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어요.
선물 교환이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 문화에서 필수 절차였죠. 하지만 없었어요. 간단한 환담이 있어야 했습니다. 관계 구축의 시간이었죠. 그것도 생략됐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곧장 회의실로. 과정 생략. 예 무시.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이미 틀어진 거야. 중국 비즈니스에서 첫인상이 전부였어요. 선물 교환, 관계 형성, 신뢰 구축. 이 모든 과정이 계약보다 중요했죠. 그런데 모두 무시됐습니다. 왕 회장이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등이 뻣뻣했습니다. 수행원들도 얼굴이 굳어 있었죠. 데이비드 회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제니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떨어뜨렸죠.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쿵 닫혔어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공 청소기를 껐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죠. 복도 구석, 회의실 바로 옆.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회의 시작. 제니퍼의 목소리. 왕 회장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역사의 중국어가 이어졌어요. 왕 회장의 대답. 통역사의 영어. 그런데 서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저거. 뭔가 이상했어요. 왕 회장의 중국어와 통역사가 전달하는 영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통역사가 전했어요. 하지만 왕 회장의 실제 말은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예의가 없군.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통역사가 또 전했어요. 왕 회장의 실제 말.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도 모르는가. 실망이다. 통역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어요.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존중의 정도가 달랐어요. 감정이 정반대로 전달되고 있었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회의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5분, 10분, 15분. 왕 회장의 목소리 톤이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20분, 25분. 왕 회장이 중국어로 뭔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것은 모욕이다.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군. 통역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죠. 왕 회장님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겠다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30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을 거예요. 서연은 문 밖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쿵. 의자 소리. 크고 결연한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굳었어요. 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어가 칼처럼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역도 엉망이고 기본적인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물 교환도 없었고 관계 구축의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단지 돈줄로만 보는군요.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폭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버무렸죠. 왕 회장님께서 일정상 다음 미팅이 있으셔서 오늘은 이만. 완전히 틀린 전달이었습니다. 재앙적인 통역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데이비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제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왕 회장이 분노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850억 달러가 지금 이 순간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왕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뻣뻣했어요. 결연한 걸음이었죠. 5명의 수행원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뒤따라 걸었죠. 완전히 떠나려는 겁니다. 데이비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왕 회장님, 제니퍼는 얼어붙었습니다. 법무팀은 패닉 상태였어요. 재무팀장은 주저앉았죠. 이게 무슨,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3,000명의 일자리, 수백 개의 가족, 수천 개의 꿈, 모두 사라지고 있었어요. 복도에 선 서연, 걸레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대로 두면 끝이야. 회사가 망해. 수잔의 의료보험도 끊겨. 모두가 일자리를 잃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왕 회장의 손이 회의실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이제 3초, 2초, 1초, 그리고 서연의 입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 떨리지만 분명한 음성.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데이비드가 돌아봤어요. 제니퍼의 눈이 커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여자.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다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똑바로 선 자세.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처음 봤어요. 이 여자가 누구지? 제니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쳤어? 법무팀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청소부가 지금 뭘 하자는 거죠? 제니퍼가 비웃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서연이 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완벽한 베이징 억양의 중국어. 왕 회장님, 제가 방금 전 회의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면서요. 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통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문화적 맥락도, 감정도, 의도도 모두 왜곡됐습니다. 서연의 중국어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발음, 억양, 뉘앙스 모두 완벽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왕 회장이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5초, 10초,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보였어요. 850억 달러, 3,000명의 운명, 회사의 미래,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청소복 입은 여자, 이서연. 왕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20초,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중국어였어요. 어디서 중국어를 배웠습니까? 서연이 중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1년간 연수했습니다. 왕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계속하세요. 그 후 유엔 본부에서 5년간 동시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쿵.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엔에서 왕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유엔 본부 말입니까? 네. 뉴욕 유엔 본부입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통역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통역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왕 회장이 서연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중국어로 유엔 동시 통역사가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긴 이야기입니다, 회장님. 시간은 있습니다. 왕 회장이 의자를 당겼어요. 앉으세요.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청소부가 무슨... 조용히 하세요. 왕 회장이 영어로 짧게 말했어요. 제니퍼의 입이 닫혔습니다. 왕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중국어로 물었죠. 당신의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씨, 나는 사람을 봅니다. 직함이 아니라 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의 눈빛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보세요. 왜 유엔 통역사가 여기서 바닥을 닦고 있습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중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왕 회장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뉴욕의 고급 아파트, 성공한 통역사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투자 컨설턴트, 3살 딸과 함께 행복했죠. 왕 회장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폰지 사기에 걸렸습니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여자와 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저와 딸을 버리고요. 왕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최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물이 흘렀어요.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비는 1년에 30만 달러.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험은 사기 사건으로 취소됐습니다. 저는 무일푼이었고 딸은 죽어가고 있었죠. 회의실이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는 겁니까? 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서연에게 중국어로 말했죠. 계속하세요. 그때 신문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청소원 모집, 의료보험 포함.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의료보험. 그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년 전에 입사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사 의료보험으로 딸은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왕 회장이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왕 회장이 물었어요. 유엔 통역사 경력이 있으면 다른 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시도했습니다. 서연이 쓰게 웃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일을 못했던 공백기, 파산 기록, 이혼, 그리고 아픈 딸을 돌봐야 하는 상황. 아무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래서 2년간 여기서 청소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제 실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딸이 잠든 후 공부했어요. 뉴스를 보고 언어를 연습하고 국제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왜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이 빛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했어요. 스털링 회장. 데이비드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왕 회장님. 이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왕 회장이 서연을 가리켰어요. 이서연 씨, 유엔 본부에서 5년간 동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베이징 사범대학 연수 출신이고요.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제니퍼가 소리쳤어요.
유엔 통역사? 법무팀장이 중얼거렸죠. 청소부가 재무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서연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졸업했고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1년간 연수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본부에서 동시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그리고 여러 국제회의에서요. 완전한 정체 폭로. 유엔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경력이 있는데 왜 여기서 청소를? 제니퍼가 냉소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범죄 기록이나 해고, 사유 같은.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남편의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저축도 모든 것이 사라졌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저와 3살 딸을 미국에 남겨두고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즉시 치료가 필요했어요. 1년 치료비가 30만 달러였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험은 사기 사건으로 취소됐습니다. 저는 무일푼이었고 딸은 죽어가고 있었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신문에서 이 회사의 광고를 봤습니다. 청소원 모집, 의료보험 포함, 의료보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3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명예, 자존심, 경력?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명이 먼저였으니까요. 침묵, 무거운 침묵. 그래서 2년 전 이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회사 의료보험으로 딸은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눈을 닦았어요. 재무팀 직원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매일 밤 딸이 잠든 후 공부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6개 언어를 연습하고 국제 정세를 분석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해서 공부했습니다. 왜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왕 회장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다른 중국 대표 단원들도 따라 박수쳤어요. 이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입니다. 왕 회장이 영어로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서연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딸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1년만 더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대요. 다행입니다. 데이비드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일 왕 회장과의 최종 회의에 공식 통역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데이비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국제협력팀 수석 통역 전문가로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봉은 청소부 급여의 15배입니다. 그리고 딸의 치료비는 회사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말했어요. 왕 회장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내일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당신 같은 통역사가 있다면 이 계약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서연이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중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 회장이 떠나기 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어로 2년간 바닥을 기어왔지만 하늘을 보는 것을 잊지 않았군요. 존경합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데이비드 회장, 제니퍼 부사장, 법무팀, 그리고 서연만 남았어요. 긴 침묵, 그리고 제니퍼의 얼굴,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문 밖에서 그녀의 주먹이 세게 쥐어지고 있다는 것을,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검은색 정장. 5년 전 유엔에서 입었던 것이었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자신의 모습, 청소복이 아닌 정장, 묶은 머리가 아닌 단정한 업스타일, 최소한의 화장, 5년 만에 되찾은 자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제니퍼 부사장의 표정, 어제 그 눈빛, 새벽 6시, 평소보다 이 시간 늦은 출근이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기 온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어제 그 청소부, 갑자기 통역사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따가운 시선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유엔 통역사였다고? 거짓말 아니야? 증명할 수 있어? 뭔가 수상한데. 학력 위조 아닐까? 마케팅팀 앞을 지날 때 저런 사람 믿어도 되나? 중년 여성의 목소리. 경력 단절 2년이면 실력이 녹슬었을 텐데 우리 회사 운명을 저런 사람한테 맡긴다고? 서연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재무팀 직원 셋이 타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 한 명이 작게 속삭였어요. 들리게. 청소부 출신이 우리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8층.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제니퍼 부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회색 정장, 완벽한 헤어스타일, 차가운 미소, 그리고 그녀 뒤에 10명이 넘는 간부들이 서 있었어요. 법무팀장, 재무팀장, 마케팅 이사, HR 이사, 제니퍼의 사람들, 그녀의 파벌. 이서연 씨, 제니퍼의 목소리가 회의실 복도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뒤돌아봤습니다. 네, 부사장님. 서연이 대답했어요. 제니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오늘 회의 아시죠? 차갑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850억 달러가 걸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제니퍼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15년 경력에 저도 떨리는데 이틀 전까지 청소부였던 분은 괜찮으시겠어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뒤에 간부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부사장님 농담도. 그러게 말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멈추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제니퍼가 간부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서연 씨, 이틀 전까지 38층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셨어요. 아, 그분이셨어요? 한 간부가 과장되게 놀랐어요. 화장실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폭소가 터졌습니다. 서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니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청소부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익숙한 일이니까.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부사장님, 저도 걱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맞아요. 재무팀장이 동조했죠. 경력 위조 가능성도 있고 유엔 통역사였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이나 했나요? 마케팅 이사가 물었어요. 집단 공격이었습니다. 계획된 공격. 제니퍼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서연 씨, 알죠? 당신 딸의 의료보험 회사에서 나가는 거.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만약 오늘 계약이 실패하면 제니퍼의 미소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보험은 어떻게 되고요? 명백한 위협. 그리고 3,000명의 직원들. 제니퍼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두 당신 손에 달렸어요. 부담되지 않나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우시려고요? 제니퍼가 비웃었어요. 청소할 때는 안 울더니. 간부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입니까? 데이비드 스털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제니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 회장님. 이서연 씨에게 오늘 회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데이비드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격려 차원이었죠. 제니퍼가 완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서연 씨, 준비되셨습니까?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좋습니다. 데이비드가 제니퍼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하죠. 오전 10시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왕 회장이 서연을 보며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제 그 통역사시군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서연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시작됐어요. 서연은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했죠. 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 회장도 안도하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회의 내내 서연을 노려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1시간, 2시간.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어요. 제니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났을 때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선언했어요.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떴습니다. 데이비드도 나갔어요. 서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니퍼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법무팀장, 재무팀장, 마케팅 이사. 포위당했어요. 잘하시네요. 제니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제니퍼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이서연 씨,
제니퍼가 서연 바로 앞에 섰습니다. 당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당신은 손님이에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틀치 임시직. 오늘 회의 끝나면 다시 청소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정식 채용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제니퍼가 비웃었어요. 구두 약속이죠. 서류는? 계약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그만이죠. 그리고 회장님은 제니퍼가 미소 지었어요.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하세요. 15년 동료니까. 재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곧 회사 방침이죠. 완벽한 권력 구조, 명확한 위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서연 씨. 제니퍼가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15년간 피땀 흘려 키운 곳이에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 감히 발 들릴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일? 제니퍼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청소가 제 일이었죠? 간부들이 함께 웃었어요. 제니퍼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오후 회의. 조심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제니퍼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당신 딸의 의료보험처럼요.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니퍼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회사에서 제가 왕이에요. 회장도 아니고 당신은 더더욱 아니에요. 왕은 오직 저 하나뿐이죠.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회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니퍼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계약서, 함정, 파멸. 오후 2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니퍼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죠. 오후 회의. 조심하세요. 왕 회장과 중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자, 이제 최종 계약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법무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배포했어요. 영어 버전과 중국어 번역본. 60페이지. 제니퍼가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미소. 뭔가 있어. 왕 회장이 중국어 번역본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2장, 3장.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어요. 10페이지쯤 넘겼을 때 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왕 회장이 중국어로 말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상합니다. 서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이십니까? 왕 회장이 계약서를 들어보였어요. 6조항. 오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60대 40의 지분 배분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죠.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8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영어 원본을 확인했어요. 영어 버전에는 60대 40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조항도 문제입니다. 왕 회장이 계속 지적했어요. 중국어로는 독점 공급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합의한 건 우선 공급권이었습니다. 서연이 양쪽 계약서를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의도적으로. 8조. 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분기별 보고가 월별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9조.
왕 회장이 계약서를 탁자에 내려놨어요. 경영 참여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소 10군데 이상 모두 중국 측에 불리하게 조작됐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국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어 원본과 심각하게 다릅니다. 데이비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입니까? 중국어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의도적? 데이비드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류가? 왕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10군데가 넘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불리하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데이비드가 법무팀을 바라봤습니다. 설명하시오. 법무팀장이 황급히 일어섰어요. 저희가 작성한 영어 원본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중국어 번역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외부 번역 업체에 맡겼습니다. 누가 그 업체를 선정했죠?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묵. 제니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완벽하게 침착한 표정으로 저입니다. 모두가 제니퍼를 바라봤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제니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실수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어요. 서연은 느꼈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야. 왕 회장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속이려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서연이 급히 중국어로 설명했어요. 이것은 번역 실수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즉석에서 정확한 중국어 번역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왕 회장이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60페이지를 얼마나 걸려서? 2시간 들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문 번역가도 하루는 걸립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왕 회장이 중국 대표단을 돌아봤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2시간. 왕 회장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까지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모두가 나갔어요. 서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빈 회의실, 노트북, 60페이지 계약서, 그리고 2시간. 손이 떨렸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장, 재무팀장이 뒤따랐죠.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잠겼어요. 힘들어 보이네요. 제니퍼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어요. 나가주세요. 집중해야 해요. 집중?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2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좋네요. 제니퍼가 서연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60페이지 전문 계약서를 2시간 안에 번역? UN 통역사였다 해도 불가능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재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제니퍼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실수하면 당신 딸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잔이었죠? 9살. 제니퍼가 속삭였어요. 백혈병. 아직 1년 더 치료받아야 하고. 당신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료보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제니퍼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치료 중단. 그 다음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직원들. 제니퍼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계약 실패하면 대량 해고. 모두 당신 손에 달렸어요. 부담되지 않나요?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재무팀장이 비웃었어요. 제니퍼가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성공해도 실패해도 당신은 끝이에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공하면 나한테 밉보여서 해고, 실패하면 무능해서 해고, 어느 쪽이든 당신은 사라져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제니퍼가 웃었어요.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계약서 조작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청소부 말하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법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게임이죠. 제니퍼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그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배운 것,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에 볼 수 있었던 것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니퍼의 사무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회의 중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청소부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니퍼의 사무실. 깔끔한 책상. 정리된 서류들. 하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사람들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휴지통을 확인했습니다. 찢어진 메모지들. 서연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봤어요. 태평양 파트너스 제임스 부사장. 계약 파기 시 인수가격 협상. 10월 25일 미팅.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태평양 파트너스? 경쟁사잖아. 더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두 번째 휴대폰. 잠겨 있었지만 최근 통화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태평양 파트너스 제임스. 오늘 오전 11시 32분. 계약서가 배포되기 직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 구두 소리. 제니퍼. 서연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역시 당신이었군요. 제니퍼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보안팀장, 법무팀장, 증인들, 불법 침입, 사생활 침해, 회사 재산 무단 접근. 제니퍼가 하나씩 세웠어요. 즉시 해고 사유죠. 서연의 손에 든 휴대폰, 찢어진 메모지들, 증거들. 하지만 제니퍼가 웃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무효예요.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법정에서 채택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만 범죄자 되는 거죠.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말했죠? 증명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게임이라고. 보안팀장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서연 씨. 그러나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죠? 청소부는 항상 조용하죠. 서연이 자신의 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항상 듣고 있어요. 무슨? 그때 사무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 15년간 충성했는데 내가 가진 건 부사장이라는 직함뿐이었죠. 무너뜨린 다음
태평양 파트너스와 함께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CEO로요. 제니퍼의 자백. 완벽하게 녹음된. 당신이. 제니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2년간 청소하면서 배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을요. 각 사무실의 인터폰은 본사 서버에 연결되어 있죠. 원격 접속도 가능하고요. 복도에서 발소리. 데이비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왕 회장도 함께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제니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니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왕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니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녹음 어떻게 얻었죠?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방금 들었잖습니까? 사무실 인터폰. 불법이죠. 제니퍼가 잘랐습니다. 침묵.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겁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사생활 침해. 불법 감청.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니퍼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마스터키로 제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죠. 불법 가택 침입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자산인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했고요. 제니퍼가 하나씩 세었어요. 개인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최소 3가지 범죄 행위죠. 데이비드 회장이 제니퍼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당신이 회사를 배신한 건 사실 아닙니까? 증명하세요. 제니퍼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녹음을.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입니다.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무팀장 맞죠? 법무팀장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제니퍼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서연 씨입니다. 제니퍼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공식 해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뭐라고?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첫째, 불법 침입. 제니퍼가 서류를 펼쳤어요. 둘째, 개인정보 침해. 셋째, 회사 자산 무단 사용. 넷째, 불법 감청. 이건 즉시 해고 사유입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제니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서연 씨는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구두 약속뿐이죠. 제니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사 기록에는 아직 임시직 청소원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서연 씨는 여전히 청소부입니다. 완벽한 법적 공격이었습니다. 왕 회장이 중국어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제니퍼 부사장이 저를 공식적으로 해고하려 합니다. 법적 절차로. 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니퍼가 계속 말했습니다. 임시직 청소원의 범죄 행위. 즉시 해고하고 고소 조치합니다. 딸의 의료보험? 당연히 중단되겠죠.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니퍼가 차갑게 웃었어요. 정과자는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어요. 영원히. 완벽한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데이비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법은 법입니다, 회장님. 제니퍼가 침착했어요. 15년간 제가 이 회사 법무를 관리했습니다. 허점은 없어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으려는 순간 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스털링 회장,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왕 회장님. 이 여성을 해고하면 계약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니퍼가 놀라 물었어요. 왕 회장이 제니퍼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사람을 봅니다. 직함이 아니라 이서연 씨는 진실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죠. 반면 당신은 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5년간 회사에 있었지만 배신했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배신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를 해고하면 850억 달러 계약은 즉시 취소됩니다. 폭탄 선언. 데이비드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법무팀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제니퍼가 비웃었어요. 빈말이시겠죠. 850억 달러를 청소부 하나 때문에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왕 회장이 잘랐습니다. 침묵. 왕 회장이 중국 대표단을 돌아봤어요. 짐을 싸세요.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데이비드가 외쳤습니다. 왕 회장님, 당신 회사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진실한 사람을 버리고 배신자를 지키는 회사. 우리는 그런 파트너와 일하지 않습니다. 제니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법적 문제일 뿐입니다. 법? 왕 회장이 비웃었어요.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뭐라고? 데이비드가 놀랐어요. 서연이 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어로 말했죠. 회장님, 저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3,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 저 하나보다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2년간 그들을 봤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박민호 팀장님, 임신 중에도 일하는 미셸, 아픈 가족을 돌보는 제이슨, 그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그리고 저 하나 때문에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연이 데이비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를 해고하십시오. 이서연 씨, 대신 계약은 지켜주세요.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서연은 제니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지는 건 괜찮아요. 딸의 보험이 끊겨도 제가 범죄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00명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내리지는 마세요. 침묵.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왕 회장이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나도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모두가 왕 회장에게 집중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다른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왕 회장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중국어로 말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왕 회장이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영어로 말했죠. 스털링 회장, 결정하세요. 이서연 씨를 지킬 건가요? 아니면 배신자를 지킬 건가요? 선택은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850억 달러, 3천 명의 직원, 회사의 미래, 그리고 15년 동료 제니퍼, 이틀 전까지 청소부였던 서연. 선택의 순간 법무팀장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제니퍼 부사장 편이. 닥치세요. 데이비드가 잘났습니다. 그는 결정했어요. 천천히 제니퍼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니퍼,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이었습니다. 회장님, 15년간 함께 일했지만 나는 당신을 몰랐군요. 데이비드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제니퍼 킴버리 부사장,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배임, 사기, 회사 자산 유용 혐의로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이서연 씨, 데이비드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국제협력 담당 이사로 정식 임명합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 즉시 계약서 작성하세요.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제니퍼의 팔을 잡았어요. 나요.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며 서연을 노려봤어요.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패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결국, 문이 닫혔습니다. 왕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따라 박수쳤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스털링 회장. 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계약을 진행하죠. 제니퍼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데이비드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연 이사님. 당신이 회사를 구했어요. 왕 회장도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내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서연이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서연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누구십니까? 뉴욕타임스 기자 마이클 톰슨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니퍼 킴버리 전 부사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비리에 관해서요. 뭐라고요? 이사님께서도 관련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전화. CNN,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언론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데이비드 회장실로 뛰어갔어요. 회장님,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봤습니까? 화면을 돌렸죠. 뉴스 속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내부 고발, 15년간 은폐된 비리 폭로, 전 부사장 제니퍼 킴버리, 회사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주장.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더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음 기사를 열었어요. 신임 이사 이서연, 경력 위조 의혹. UN 통역사 경력 확인 안 돼. 불법 감청으로 부사장 제거. 제니퍼의 최후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데이비드가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긴급 감사 통보. 내부 고발 건으로 인한 전면 조사.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법무팀 보고입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제니퍼가 15년간의 회사 기밀을 모두 언론에 유출했어요. 진짜 비리도 있고 조작된 것도 섞여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항목들, 회계 부정 의혹,
탈세 의혹, 중국과의 불법 거래, 내부자 거래, 그리고 서연의 불법 감청. 이 중 사실은? 서연이 물었어요. 절반은 거짓입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절반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에요. 제니퍼가 15년간 모은 모든 약점을 한꺼번에 터뜨린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왕 회장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스털링 회장,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갑게 말했죠. 왕 회장님, 이건 중국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왕 회장이 잘났어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비리 조사 중이라고, 이런 회사와 계약하라고.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니퍼의 거짓말. 거짓말? 왕 회장이 냉소했어요. SEC가 움직이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침묵. 중국 투자자들이 패닉입니다. 왕 회장이 말했어요. 계약 취소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일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폭탄 선언.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왕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불법 감청을 한 건 사실입니까?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회장님, 데이비드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왕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서연 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왕 회장이 서연 앞에 섰어요.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첫 번째 선택. 왕 회장이 말했어요. 조용히 물러나세요. 당신이 사임하면 제니퍼의 폭로는 힘을 잃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계약은 진행됩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두 번째 선택. 왕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맞서 싸우세요. 공개적으로 제니퍼와 법정 대결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계약은 취소되고 3,000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불가능한 선택.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어요. 왕 회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해요? 왕 회장이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비즈니스는 원래 가혹합니다. 나는 8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겁니다. 중국 투자자들의 돈이에요. 그들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왕 회장이 다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서연 씨, 당신의 선택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선택 사임. 희생양. 딸의 의료보험 중단. 하지만 3,000명은 구한다. 두 번째 선택 싸운다. 진실을 밝힌다. 하지만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 시간이 없습니다. 왕 회장이 시계를 봤어요. 중국 본사에 오늘 밤 자정까지 답해야 합니다. 6시간.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여보세요? 이서연 씨? 담당 의사의 목소리. 수잔이 갑자기 열이 나서요. 응급실로 왔습니다. 서연의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회의는 나중에. 아닙니다. 왕 회장이 잘났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딸을 선택하면 회사는 포기하는 겁니다. 회사를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딸 곁에 갈 수 없어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잔, 9살, 병원 응급실, 3,000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 850억 달러 계약.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비즈니스에 제발은 없습니다. 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선택하세요. 지금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뉴스 속보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긴급 속보. 제니퍼 킴버리 전 부사장, 태평양 파트너스로부터 200만 달러 받은 정황 포착. FBI 조사 시작. 모두가 TV를 바라봤습니다. 제니퍼 킴버리 경쟁사의 기밀 판매 혐의, 산업 스파이 가능성. 제니퍼의 폭로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왕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법무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FBI가 제니퍼를 체포했습니다. 산업 스파이죄, 경제사범. 판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여전히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선택하세요. 당신이 불법 감청한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 딸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서연이 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는 서연이 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먼저 딸에게 갑니다. 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회사는 제가 없어도 살아남을 겁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는 엄마가 저 하나뿐입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세요, 이서연 이사님. 당신은 회사를 포기하는 겁니까? 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연이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딸이 먼저, 그 다음이 회사. 서연이 문으로 향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서 왕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40년 전 공장 노동자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을 제쳐두고 가족에게 갔습니다.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왕 회장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한 여자군.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스털링 회장. 그녀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병원 응급실. 서연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잔이, 엄마. 수잔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붉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잔이. 서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가벼운 감기예요. 정말요? 네.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잔이 정말 잘 회복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잔이 물었어요. 기뻐서 그래.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에 나왔어. 수잔이 신나게 말했어요. TV에서 봤어. 그래. 엄마가 회사 구했대. 멋있어. 서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오후 9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회장. 여보세요? 이서연 이사님. 따님은 괜찮습니까? 네, 감기였어요. 다행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어요. 그리고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왕 회장께서 계약하시겠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전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요? 당신 같은 사람과 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일 아침 10시 서명식입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올 수 있겠습니까? 서연이 수잔을 바라봤어요. 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회의실, 왕 회장과 데이비드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서연이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왕 회장이 영어로 말했어요. 850억 달러 투자 계약.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 데이비드도 서명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 회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어로 어젯밤 잘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가족을 선택한 것, 그것이 옳았습니다. 서연이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가르침 감사합니다, 회장님. 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일주일 후, 전 직원 회의, 3,000명이 모였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연단에 섰어요. 우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850억 달러 계약으로 회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박수.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덕분입니다. 데이비드가 서연을 가리켰죠. 이서연 국제협력 담당 이사님입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연단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년간 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곁을 지나갔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봤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박민호 팀장님. 박민호가 눈을 닦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일하는 미셸. 미셸이 코를 훌쩍였어요. 아픈 가족을 돌보며 야근하는 제이슨.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모두 존엄합니다. 청소부도 경비원도 CEO도 똑같이 소중해요. 박수가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울고 있었어요. 회의 후 서연은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을 찾아갔습니다. 2년간 매일 출근했던 그곳. 청소팀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서연 씨, 축하해요. 로사가 눈물을 닦으며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동료로 대해주셨잖아요. 보관실 구석. 서연의 청소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웠어. 작게 속삭였죠. 3개월 후 데이비드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이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회사 내에 기회의 다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청소팀의 로사는 회계에 재능이 있어요. 경비팀의 제이슨은 IT에 관심이 많고요. 서연이 말하려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서연이 감격했어요. 예산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기회의 다리 프로그램 첫 졸업식. 로사가 회계팀 정식 직원이 됐어요. 제이슨은 IT 보안 담당.
마리아는 인사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서연 이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능력이에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기회만 만들었을 뿐이죠. 1년 후, 서연은 이제 부사장이 됐습니다. 취임식 날, 3,000명 앞에서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건물 지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공부했고, 준비했고, 기회를 기다렸어요. 박수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시작이 어디든, 지금 어디에 있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기립박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완전히 건강해진 수잔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벽에는 수잔이 그린 그림, 엄마가 청소하는 모습과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나란히. 엄마, 이 그림 제목이 뭐게? 수잔이 물었어요. 뭔데? 나의 영웅. 서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부사장이 됐다. 3년 전 청소부였던 내가.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직함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수잔에게도, 로사에게도, 그리고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 준비하고 기다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처럼. 에필로그. 2년 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업계 1위가 됐습니다. 기회의 다리 프로그램은 100명이 넘는 직원을 배출했어요. 서연은 국제적인 멘토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죠. 하지만 서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회사 1층 로비에 걸린 액자, 서연의 청소복, 그 아래 문구,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서연 전 청소부 현 부사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멈춰섰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조금 더 똑바로 선 어깨로, 조금 더 희망을 품은 얼굴로.